등비수열 바로 갈게요. 등비수열이 뭐냐면 등차수열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였지. 그지? 근데 등비수열은 이게 비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비율이 똑같은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1이 있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4고 그 다음에 8이래.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항이 뭐가 되겠니? 16? 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했어? 2를 곱했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도 얼마 곱해야 돼? 2를 곱하고 여기서 1로 갈 때도 곱하기 2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열 있었는데, 그지? A2는 뭐가 되냐면 A1에다가 R을 한번 곱하는 거야. 그지? 그냥 이렇게 쓸까? 그 다음에 A3, A4, A5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서 AN이 있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면은 여기서 1로 갈 때 그 비율이 같은 건데 그 비율이 같은 거를 공통된 비율이다 그래가지고 공비라고 불러.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곱하기 이제 R, 여기서 R을 공비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할 때도 뭐야? R 곱하는 거고, 여기서 1로 갈 때도 R 곱하는 거고. 나누기는 어차피 곱하기랑 개념이 똑같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R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2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돼? 한 번 곱하면 되지. 그지? 자, 그럼 A3는 A1에서 R을 몇 번 곱하면 되겠어? 두 번 곱하면 되겠지? A4는 A1에서 R을 몇 번 곱해? 세 번 곱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도 이제 일반항이란 게 생겨. 그리고 등비수열은 어차피 등차수열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되게 쉽단 말이야. 내용도 짧아. 그래서 열심히 들어봐. 첫 번째,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 A1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는데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겠어? 그치. n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니까 몇 칸 차이나? n-1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n-1 승 요렇게 붙여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알아본 거냐면 공식으로 알아본 거야. 공식.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여전히 또 등비수열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해석한 공식도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거 A1을 넘어가서 등차수열에선 뺐었잖아. 그러지 말고 등비수열은 곱하기 나누기니까 넘어가. 나누기로 넘어가. 그러면은 A1분의 AN 이게 나누기를 하면은 실제로는 R에 n-1승 R이 n-1번 곱해졌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첫 번째 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잖아. 굳이 첫 번째 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등비수열이란 보장만 있으면 n번째 항이랑 k번째 항은 몇 칸 차이나? n-k칸 차이 나겠지? 그 사이에는 공비가 몇 개 있겠어? n-k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간격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두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어요? 괜찮죠? 아직까지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83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83페이지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등차수열은 어차피 AN에서 N만 미지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때 등차수열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였어? 1차 함수였지. 근데 등비수열은 AN이 있었을 때 N만 미지수잖아. 여기서 N이 어디 갖다 붙어 있니? 여기 밑에 있어? 아니면 지수에 있어? 지수에 있지. 그러면 등비수열은 함수로 따지면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애야? 지수 함수 같은 애야? 지수 함수 같은 애지. 그러니까 지수 함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치고 지수함수다.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사용하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등비수열 제목 있는데 써버리세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 등차 수열이 나오면 항상 무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지? 등차 수열. 계속 비교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그치, 대칭성이었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연립하는 걸 극혐한다 그랬잖아. 등비수열이 수능 문제 나왔어. 그러면 미적분을 풀든 수투를 풀든 어떻게 풀어야 되게? 등비수열은 나오면 그냥 연립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등비수열은 연립입니다. 연립. 연립을 해서 누구를 구하냐면 그 초항이랑 공비 있지? 이거를 연립해서 구한다.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연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립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 알았죠? 자, 천천히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73번부터 갈 거야.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A5가 2배 A3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5, A8을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지? 자, 요런 거는 일단 간격으로 알아보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조입니다. 자, 나누기로 넘어가. 그지? 그러면은 A3분의 A5가 2란 얘기인데, 이거는 5번째 항, 3번째 항 나눈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나? 그럼 이게 뭐야 그냥? 그대로 R 제곱이야. 그러니까 R 제곱이 2란 얘기야. 괜찮니? 괜찮죠? 자, 그럼 R 제곱이 2면은 루트를 씌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실제 R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뿔마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야. 아직은 뭐가 될지 몰라. 시은아 얼른 어서 와. 방금 시작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5번째 항, 8번째 항을 곱해서 음수래. 그지? 근데 이런 게 있다? 곱한 놈이 음수이면은 나눈 것도 음수야. 괜찮아? 그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곱한 거의 부호랑 나눈 거의 부호는 같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부호만 관찰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A5분의 A8, 요 놈이 음수다로 생각할 수가 있어. 곱한 거랑 나눈 거와 부호가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음수란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나누고 났더니 8번째 항, 5번째 항 나눴단 말이야. 그럼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건 R3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R3승이 음수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근데 3승이 음수면 원래 R도 얼마겠어? 원래 R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서 보면 공비 R이 확실하게 얼마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찾아내야 돼. 그치? 자, 물론 여기에서 A1을 구하고 해가지고 일반항을 쓸 수도 있겠지만, 구하라가 뭔지 보세요. 구하라. 구하라가 뭐야? 구하라가 A5분의 A10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럼 굳이 A1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 10번째 항, 5번째 항 나눴단 말이야. 몇 칸 차이나? 5칸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R의 5승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맞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의 몇 승? 5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루트인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어. 답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요거랑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 이게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4번으로 가보면, 우선 이 마인드 기억나죠? 등비수열이란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단어만 출연해도 그게 수업 문제든 수투 문제든 미적분 문제든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등비수열은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 그죠?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봅시다. 자, A1-A4가
7이래. 그지? 그리고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등비수열 당연히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어떻게 된대? 14래. 그지?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A1은 그대로 둬. 어쩔 수 없어. A1은 A1 마이너스 A4는 A1에다가 몇 칸 더 가야 돼? 3칸 더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R에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7이란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건 A1이고 A2는 A1에다가 R을 곱한 거고 A3는 A1에다가 R 제곱 곱한 거야. 2칸 간 거니까. 그게 14란 얘기야. 그치?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돼. 다 A1들은 가지고 있지, 다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A1에다가 1-R 3승. 요게 지금 7이란 얘기고, 요거는 A1으로 묶어보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요게 지금 14란 얘기야. 그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립을 해야 돼.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봐봐. 1-R 3승에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유정아, 아이 졸려. 괴면 졸려. 그러면은 얘네 둘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가 돼요? 나누면 이게 약분이 되고 요거가 그지? 삼승 공식 기억나지? 여기서 약분이 다 되니까 1-R만 딱 남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7에서 14를 나누니까 요 놈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돼? R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연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요렇게.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A1에다가 곱하기 1-R 3승인데 R이 2분의 1이니까 3승 해보세요. 그럼 얼마야? 8분의 1? 1에서 8분의 1을 빼야 되지. 그럼 얼마야? 8분의 7. 이걸 곱한 게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A1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A4를 구하라 그랬는데 A4를 구하지 말고 그냥 일반항을 씁시다. 일반항. 일반항이 뭐예요? A에는 초항 8 곱하기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거에 몇 승? n-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실제로 원했던 건 A4니까 여기다 A4는 그냥 8 곱하기 2분의 1에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3승이잖아. 그럼 8이랑 8분의 1이네. 그럼 1이 답이네요. 1. 그죠? 답은 1인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항을 세울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구나무 서서 들어도 됩니다. 졸지만 않으면 돼. 자, 그 다음에 175번이랑 176번에 보면은 175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다가 잠깐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필기를 할 게 있어요. 175번.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와 있지?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등비수열을 로그를 잡아요. 그러면 무슨 수열 되게?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제목인데 로그 등비수열 이거 잡으면은 등차 수열이 돼요. 그냥 이 단어 자체로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자, 이거는 겨울방학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우선. 왜 그런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등비수열은 미지수 n이 어디에 붙어 있다 그랬어? 지수에 붙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야.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갖다가 로그를 씌워버리면 이게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를 로그를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몇 차 함수가 되겠어? 1차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AN이 A1 곱하기 R에 n-1승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쳐봐.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러면 로그 AN을 한번 써볼게요. 자, 밑이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사용 로그라고 칠게요. 그럼 로그 AN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A1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그 A1 더하기 원래 로그 R에 n-1승이지. 지수니까 앞으로 던져. 그럼 어떻게 돼? n-1 배 로그 R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어찌됐건 로그 AN에서 미지수는 n만 미지수니까 여기 있는 로그나 여기 있는 A1이나 여기 있는 R이나 여기 있는 로그는 다 상수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다가 보니까 n에 관한 함수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로그 R이란 놈에 n이 붙어 있어요. n이 붙어 있고 더하기 이렇게 해서 로그 A1에서 마이너스 로그 R 요거를 뺀 형태가 되는 거야. 맞아? 부담을 갖지 말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한 줄만 더 써볼게요. 로그 AN은 등비 수열을 로그를 잡은 건데, 그지? 그러면 이거 숫자 n 더하기 이거 다 상수잖아. 숫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pn 플러스 q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반드시 등 차수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자, 일반적인 증명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를 쓸게요.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지? 두 번째야. 이게 첫 번째고. 이런 거 있지. A1, A2, A3 따로따로 다 구하는 거. 그래서 AN. 이런 건 일반항을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리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더하기 다 더하기 AN까지 다 더하는 거는 이건 뭐라고 불러? 이거는 다 더하는 거니까 SN이라고 부르지. 그지? 이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N 이거는 바로 재작년 2020 수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모든 항을 다 곱한 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항을 다 곱한 거는 무슨 수열의 정의 같은 게 있을까?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만 딱 생각해 두세요. 이렇게 로그를 취합니다. 왜냐면 이걸 통째로 로그를 쾅 잡아봐. 그럼 어떻게 되게? 뭔지 알지? 그지? 로그 하나 안에서 다 곱하기가 되어 있어. 근데 곱하기를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더하기로 바꿀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더하기로 바꾸면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 더하기 이렇게 로그 AN이라는 놈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 적어줄게. 나중에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N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해가지고 로그 AN 이런 꼴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만 바꿔두면은 어떤 애를 다 더하는 거지. n번째 항까지.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SN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항을 다 곱하는 거 물어보는 거 실제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기로 로그를 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우선 175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175번은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은 1이래. 그 다음에 공비가 8이래.
그럼 R이 8이다. 이렇게 영어로 다 적어두세요. 영어로 다 적어놔. 자,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이제 AN은 바로 쓸 수 있겠지. AN은 초항은 1이고 공비는 8인데 8의 몇 승? n-1승. 이렇게 이제 써두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문제에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b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bn이라는 수열이 로그 2의 an이래. 그지? 그러면은 an이 등비수열인 걸 대놓고 알려줬는데 bn은 등비수열을 미치 2인 로그를 취한 거야.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뻔할 뻔이란 얘기지. bn은 무슨 수열이게? 등차 수열일 게 분명하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증명해 놨으니까. 그지? 자,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써보면 로그 2의 요게 뭐야 이거 2의 3승이니까 2의 3 n-1 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an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그죠? 근데 이거 로그 2의 2는 1이고 얘는 어차피 앞으로 던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bn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n-1 이렇게 되는 거야. 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bn을 구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 n에 가는 몇 차식이니?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 이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bn의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20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20번째 항. 그럼 우리 구하는 건 S20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S20. 자, S20은 2분의 사람이 몇 명인 거야? 20명이지 뭐. 곱하기 가로 열고 이 bn은 첫 번째 항이 얼마니? 0이고요. 더하기 bn은 20번째 항이 얼마야? 3 곱하기 19니까 5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10이니까 57이니까 570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는 겁니다. 자, 딱 하나만 더 하고 쉴 거니까 176번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유정아 조금만 참아줘. 금방 끝나요. 자, 앞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등비 중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앙을 배웠었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앙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등비 중앙. 나영아, 첫 번째는 만약에 A랑 B랑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죠?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잖아. 이 놈을 A라고 치면은 그 다음 놈은 공비 한번 곱한 거니까 AR이고 그 다음 놈은 AR 제곱이 되겠지. 한 번 더 곱한 놈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가운데 낑긴 놈이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인데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제곱 R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치면은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 앞뒤의 항의 곱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이거를 우리가 등비 중앙이라고 한다. 별거는 아니야. 자, 등차 중앙은 뭐였냐면 가운데 놈을 2배 하면 앞뒤를 합한 거랑 똑같은 거였지. 근데 등비 중앙은 뭐야? 가운데 놈을 2번 곱해.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앞뒤의 놈의 곱과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신기한 점은 조심해야 돼. 실제로 그렇게 되는 B값을 구해보면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AC야? 뿔마 루트 AC야? 뿔마 루트 AC라는 걸 생각해야 돼. 맞아? 그래서 등비 중앙은 한 놈이야? 두 놈이야? 결과가. 두 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거 때문에 되게 애들이 많이 틀린다. 자, 등차 중앙은 2분의 A 더하기 C였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산술 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지. 자, 등차 중앙이랑 산술 평균은 완전히 똑같은 놈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비교해 놓고 적어 두셔야 돼요. 그죠? 기하 평균은 B가 루트 AC인 거. 가운데 값이어야 되거든, 무조건.
A하고 C의 가운데 값, 평균 자체가 가운데 값이라는 의미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AC는 나오지가 않는 거야. 맞아? 루트 AC만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등비중앙은 기하평균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다시 등차중앙이랑 산술평균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근데 등비중앙이랑 기하평균은 같아, 달라? 같은 개념이 아니야. 약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더 보여줄 건데 왜 그런지 보세요. 만약에 1이고 여기에 뭔가 뭐 B가 있고 이게 4가 있대. 그지? 근데 얘네 세 마리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놈의 제곱,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B가 얼마야?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야. 그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 2, 4일 때도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2, 4가 될 때도 있는 거야.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공비 R을 얼마라고 봐야 돼? 2라고 관찰해야 되지만 이때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지? 그지? 하지만 이 1, 마이너스 2, 4 요렇게 가는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 수열은 이 가운데 낀 게 마이너스 2가 1하고 4에 가운데 놓여있는 값 중에 하나냐고. 아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튀어버리지. 그지? 그래서 등비중앙이랑 기하평균은 다르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등비중앙은 항상 몇 개 생긴다? 2개 생기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등비중앙은 2개 생기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이해돼요? 그쵸? 자, 요거 얘 들어둔 거니까 그냥 저거 남겨놓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점화식을 위해서도 이런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AN이랑 그 다음 놈은 AN 플러스 1, 그 다음 놈은 AN 플러스 2인데 여기에서도 얘네들이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가운데 놈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앞뒤의 항의 곱과 같아요. AN 플러스 2의 곱과 같아요. 이거는 다 82페이지 박스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표현이 나오면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또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문제는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등비중앙 쓰는 거. 176페이지로 옵니다. 자, 176페이지로 오면은 이거 3차 방정식이 또 나와요. 3차 방정식. 이거 근각의수의 관계 쓰는 문제 등차 수열에서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176번에다가는 우선 x 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x 마이너스 k 이꼴 빵인데 거기 보시면 세근이 등차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세 근을 세팅할 때 x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팅해도 되지만 이 세팅법을 알고 계세요. 그냥 첫 번째 놈을 A1 하지 말고 첨자 1 붙이는 것도 귀찮으니까 보통 A라고 많이 써요. 그럼 그 다음 놈은 뭐야? AR이야. 그 다음 놈은 뭐야? AR 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일단 이거부터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세팅법이에요. 이 세팅법부터 먼저 기억을 해두고 시작합시다. 괜찮죠? 그지? 그 다음에 뭐 별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에요.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자, 근데 요거는 항상 인수분해 좀 해놓고 가는 게 좋아.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요 놈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 마이너스 K는 하지 말고요, 그냥. 구하라부터 봅시다.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실제로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돼? a제곱 r이 되죠.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a제곱 r제곱 이렇게 돼요. 더하기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a제곱 r3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란 얘기야 지금? 10이란 얘기네요. 12. 근데 이것도 공통인수로 최대한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 a제곱 r까지 묶일 수 있어.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남을 겁니다.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보이지? 그러면 여기상 여기를 갖다가 연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 이거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나누기를 까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A 하나 날라가서 A 남고 여기 R이 없었으니까 그냥 R 남고 요 놈은 그대로 다 약분이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에서 마이너스 3을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등차 수열이랑 좀 다른 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AR이 마이너스 4란 얘기는 A 값이랑 R 값을 따로따로 구하지 못해도 그냥 두 개 곱한 놈만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A 값, R 값은 따로는 못 구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는. 맞아? 근데 그냥 구하라를 써볼게요. 구하라는 저쪽 K쪽이니까 세근의 곱일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예요. 자,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그냥 이거 세 개를 다 곱한 거야. 그럼 A가 몇 개야? R은 몇 개야? 그러니까 A 3개, R 3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K가 되는 거지. A 값 알아 몰라? 몰라. R 값 알아 몰라? 몰라. 도. 얘는 그냥 AR의 통째로 몇 승? 3승이라고 볼 수 있어. 맞지? 근데 AR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4. 3승하면 마이너스 64. 이놈이 그대로 K가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요거 한번 연습해둬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넘어가면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있을 거거든. 이 등비수열도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AN이야.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SN은 어떻게 되냐면 A1이고 더하기 A2는 A1에서 R을 곱한 거지. 그치? A3는 A1에서 R을 제곱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AN은 A1에서 R을 n-1승 곱한 거. 이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지?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그냥은 못하고 그냥 더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냥 더하기 힘들어서 R을 한번 곱해요. 양변에다 R을 한번 곱하면 여기는 R에다가 SN이 되는 거지. R이 공비야. 그러면은 이 R을 갖다가 여기다 다 한 번씩 곱하면 되잖아. 맞지? 민혁아 보고 있어?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뭐가 돼요? A1 R이 되지? 근데 그걸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쓸게. 요 밑에다가 요렇게. 그러면 A1의 R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다 R 곱하면은 A1의 R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A1의 R 3승이 될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던 놈이 n-2승이었을 테니까 걔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R을 곱하면 마지막 놈은 A1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꾹 눌러가지고 꾹 눌러서 뺄 거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SN으로 묶으면 1-R에 SN이 되고 이쪽은 공통된 건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가 지워집니다. 그치?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에서는 A1만 남고 이쪽에서는 A1의 R의 n승을 빼면 된다고.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를 A1으로 묶으면은 1-R의 N승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게 1-R의 SN이 아니라 SN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나눠주긴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비 R이 1일 때도 있을 거야. 공비 R이 만약에 1이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1을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초항은 A1이고 두 번째 항도 A1이고 세 번째 항도 A1이고 계속해서 A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1만 몇 번 더하면 돼? N번 더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유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SN은 뭐가 되냐면 그냥 A1만 N번 나온다. 그래서 A1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R값이 공비 R값이 1이 아니라면 이렇게 R값이 1이 아니라면 이제는 유놈이 0이 아니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나눠야지 S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SN을 나누면은 1-R로 나누면 1-R분의 초항 A1에 1-R의 N승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그치? 물론 이렇게 사용된 공식을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쓰냐면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돼? 여기 R-1분의 초항 A1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야. 그지?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러면은 공식이 좀 두 가지를 외워야 되니까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줄 건데 생각을 해봐. 공비가 1이야.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항도 초항이고 두 번째 항도 초항이고 세 번째 항도 초항이야. 그것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긴 해요. 하지만 그런 애들은 실제 문제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럼 뭐 틀어 나오냐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지? 그래서 이거는 거의가 아니라 100% 안 나와. 그럼 누구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치? 얘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자, 유도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유도를 까먹은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다 정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적용이 되는지.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해가지고 2의 10승까지. 그지? 그럼 갈 때마다 2씩 곱하는 거니까 이거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등비수열 맞지? 그지? 초항은 얼마야? 1이고 공비가 얼마야? 2인 거지. 자, 이때 이 합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야. 그럼 계산해볼게. 자, 지희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지?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겠어? 그치? 2 빼기 1이지. 2 빼기 1. 그 다음에 초항 A1은 얼마야? 1이지. 곱하기 R이 2니까 2에 몇 승이야? 2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0.1초 만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SN이잖아 SN. SN이면 A1부터 AN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항을 몇 개 더하는 거야? N개 더하는 거지. 그러면 공비의 N승이 되는 거야.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봐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봐봐. 이게 2의 빵승, 이게 2의 1승, 제곱, 3승, 10승까지 가는 거야. 항이 몇 개야? 11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몇 승이 와야 돼? 11승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틀린 변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문제는 별거 아니지만 한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가 1일 땐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버리고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의 구조를 한번 선생님이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 여기에서의 핵심인데 등비수열의 합구조의 그지? 등비수열 SN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우선 AN부터 다시 한번 써볼게. A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1 곱하기 R의 n-1승이고 등비수열의 합 SN은 R-1분의 추항 A1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지? 여기에서도 여전히 SN이면은 누구만 변수야? N만 변수야. 누구에 관한 함수야? N에 관한 함수야. 그럼 여기에서 N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냐면 지수 위에 올라가 있어. 나머지 A1이랑 R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은 싹 다 상수라고, 상수. 그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요거 있지? 그지? 요거는 상수 파트에 해당하는 거야, 어차피. 상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려면 어떤 상수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있지? 이걸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SN의 구조야. 다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려면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R의 n승 마이너스 1이야. R의 n승 마이너스 1. 누가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R의 n승 마이너스 1.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인수로 묶여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란 얘기야. 뭐가 묶여 있으라고? R의 n승 마이너스 1. 왜 미친놈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겠어? 미친놈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외우라고 지금.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인수로 묶여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등비수열은 어차피 지수함수나 마찬가지라 그랬지. 그럼 지수함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이었어, 밑. 그치? 그럼 여기 n이 미지수니까 그 앞에 여기 요 놈이 있지, 요 놈. 그치? 요게 밑인데 요 미친 새끼가 R이 뭐야, R. 공비지, 공비. 그 밑이 곧, 미친 새끼가 곧 공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밑이 곧 공비다. 근데 이런 측면은 일반항도 봐봐, 일반항. AN이 A1 곱하기 R의 n-1승에서 n만 미지수니까 n 앞에 있는 놈이 누구야? R이지. 그지? 일반항에서도 밑이 곧 뭐가 돼? R이 되는 거야. 그지? 등비수열은 밑이 곧 미지수고, 밑이 곧 미지수가 아니라 공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요소가 이거였어. 요거 2의 10승까지 더했다고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러면 0.1초 만에 틀린다 그랬지. 여기에 와야 되는 숫자는 반드시 뭐의 개수야?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냐? 항의 개수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n 있지? 그지? 여기 있는 n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항의 개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분해해서 해석한 거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인 등비수열 합공식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SN은 결국 그래서 이만큼이 통째로 어차피 상수 파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상수 파트 그냥 K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요런 구조로 기억하셔야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 등비수열의 하 SN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좀 난잡하게 적긴 했는데 진짜로 외워야 돼. 이거를 그대로. 자, 바로 넘어가면 177번 문제가 나올 텐데 177번 문제는 매우 좋은 문제니까 외워두세요. 그죠?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SN이 2의 n-1승 플러스 K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근데 밑줄 치세요. AN이 첫째 항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첫째 항부터를 괄호를 쳐버리세요. 우리 왜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 첫 번째 항만 이상한 애들. 그지? 첫 번째 항만 이상한 애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AN이 그냥 첫 지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지항부터란 말이 없어도 AN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야.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텐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알았지? 첫 번째 방법은 SN이 주어지면 AN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어떻게 해야 돼? Sn-1을 쓰는 거야. 그럼 이거는 2의 n-2승 더하기 k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누구를 구할 수 있어? AN을 구해볼 수 있어. 이걸 빼. 그럼 빼면 무조건 AN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AN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걸 빼요. 그러면은 아마 2의 n-2승이 될 거고요. k가 빠질 겁니다. 자, AN은 이렇게 돼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왜 틀렸어? 이거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이거는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됐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이건 n에 관한 지수함수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는. 그지? 첫 번째 항은 어쩔 수 없지 뭐. S1이랑 A1이 똑같으니까 여기다 1을 때려박는 수밖에 없어. 그럼 1 때려박으면 2의 빵승이니까 1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렇게 쓰고 내비둬야 돼요. 근데 원하는 것 자체가 첫 장부터 등비수열 이런데 그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1을 박은 놈이랑 여기 원래 A1이 같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은 여기다 1을 때려 박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그게 2분의 1이야. 그 놈이 원래 A1 1 플러스 K와 같아지면 첫째 항부터 이 구조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넘기면 K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 풀이에요. 서술형 풀이. 하지만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오래도록 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풀입니다. 문제에서 SN이 2의 n-1승 플러스 K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냥 순수한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SN은 등비수열의 합이 돼야 돼요.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Rn승 마이너스 1이란 놈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보면은 밑이 얼마야? 밑이 공비라 그랬는데 밑이 얼마야? 밑이 어찌됐건 2지. 그러니까 얘는 SN은 뭔진 몰라도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라는 놈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이건 운명이야. 맞지? 마치 정대와 제니의 운명처럼 운명이라고. 이 인수로 무조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얘가 2의 n-1승이니까 이 앞에 뭔가 개수가 붙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요걸 전개했을 때 2의 n-1승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SN이고 이것도 SN이야. 그럼 얘네 둘이가 무슨 식이란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 누구야? 상수항이 K야. 근데 밑에 있는 놈은 상수항이 누구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됐죠? 자, 178번은 자연스럽게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 수능 문제예요.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래요. 그지? 근데 이거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1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인 거지.
무슨 얘기냐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인수로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거는 보자마자 등비수열 합이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잠깐만. 이걸 보면서 이거 수능 문제야 얘들아. 이걸 보면서 이거 AN 등비수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해. A1은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란 얘기야. 그지? 자, 등비수열의 신기한 점이 뭐냐면 일반항의 밑과 SN의 밑이 같아. 그리고 그 밑이 곧 공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SN의 밑이 누구야? 2야? 그러면은 A1의 밑도 AN의 밑도 2여야 되고 그 밑이 2인 놈이 곧 공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인 수밖에 없지. 맞아? 자, 물론 이 상황에서 일반항을 굳이 적자면 초항 1에다가 공비에 n-1승, 이거는 등비수열 공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까지만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가 A의 2003 나누기 A의 2001이에요. 2001번째 항이랑 2003번째 항 구하고 있으면 변태야. 맞아? 등비수열이야. 2003번째 항에서 2001번째 항 나누면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나? 그럼 이게 뭐야? R 제곱을 구하란 얘기지. 근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공비가 얼마였어? 2였어. 밑이 얼마였어? 2였어. 그러니까 그냥 4가 답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79번으로 보세요. 179번. 179번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못 풀어도 좋은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죠? 179번의 왼쪽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상식 딱 하나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 곱하잖아요. 그럼 무슨 수열 되게? 이거 다시 등비수열 됩니다. 한글로 써두세요. 한글로 이해시키는 게 나아. 두 번째, 등비수열을 만약에 역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분의 1은 무슨 수열 돼야 될까요? 이거는 다시 등비수열 또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증명도 가능한데 정말 별거 아니야. 생각해봐.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놔두고 갈게. AN은 초항이 A1이고 공비는 R1인 n-1승 이렇게 등비수열이죠. 자, B에는 초항이 B1이고 공비는 R2라고 칩시다. 이거에 n-1승이라고 칠게요. 그죠?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야. 그지? 증명이에요, 증명. 프루프.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 등비수열 곱했어요. 그러면 AN, BN이라는 수열이 나올 텐데 얘네들을 곱하면 A1, B1 한 다음에 이것도 n-1승, 이것도 n-1승이니까 R1, R2를 곱한 놈의 n-1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비수열 두 개 곱하면 초항은 초항끼리 곱한 놈이고 공비는 공비끼리 곱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두 번째, 역수를 취하면 AN분의 1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A1, R의 n-1승 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이걸 좀 예쁘게 써보면 A1분의 1에다가 R분의 1에 n-1승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AN분의 1이라는 놈도 초항이 누구? A1분의 1. 공비도 누구? R분의 1. 이런 새로운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자,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에 대한 얘기였어. 자, 등비 수열은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였어. 그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끼리 지네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다시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니까. 그지? 자, 요 상식만 기억하시고 179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못 풀어도 좋아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그냥. 그지?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1이래. 첫째 항이 1이고 공비는 R인데, 그지? 문제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까지 더한 거 있지? 이거를 라지 S라고 한대요. 그죠? 라지 S라고 할 때 역수 취한 애들을 막 더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S를 한번 다시 써봅시다. S는 뭐냐면은 A1은 초항이니까 1이고 A2는 여기다 R 곱하면 R이고요. 그지? 이거는 뭐야? R 제곱 해서 요거는 뭐냐면 1 곱하기 R의 n-1승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그쵸? 이게 S라는 거는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까지 알려준 거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란 건 누구냐면은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사실은 등비수열 AN을 역수를 취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얘도 표현을 바꿔 써봅시다. 이거 1분의 1 더하기 그지? 어떻게 돼? R분의 1 누가 한숨 쉬냐? R제곱분의 1 더하기 그지? R 3승분의 1 그만 쓰고 점점점점 얘는 R의 n-1승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이거를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 요거에다가 그지? 이 분모가 꼴배기 싫으니까 분자로 다 바꿔주려면 최소 공배수 뭐 공통인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분모만 곱하면 숫자가 달라지니까 R의 n-1승을 갖다가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줘요. 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쵸?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것만 들어가. 분자만 여기로 들어가. 그럼 여기에다 1 곱하면 어떻게 돼? R의 n-1승 되지. 더하기. 얘가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R의 n-2승 됩니다.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얘를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1이 돼버려. 분모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분자만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그치? 근데 이게 뭐야, 이게 S지. 문제에서 이게 S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 R의 n-1승분의 S다. 요렇게 새로운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런 거는 테크닉이죠. 수학이라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80번 밑에 있는 거 바로 위에 보면은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던 건데 덩어리 수열이라고 있어요. 이거 등차 수열에서는 성립하는 거였지. 그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등 비수열에서도 돼요. 이 등 비수열에서도 처음에 n개 더한 거랑 그 다음 n개 더한 거랑 그 다음 n개 더한 거는 다시 새로운 뉴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증명을 해볼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라지 A1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해가지고 AN이라고 칠게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A1 곱하기 R이고 이게 A1 곱하기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다 A1을 들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1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R의 n-1승 이렇게 묶여요. 맞죠? 이게 라지 A1이야. 자, 라지 A2는 뭐냐면 그 다음 n개를 더한 거니까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 플러스 그만 쓰고 a의 2n 이런 식이지.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1 곱하기 r의 n승이고요. 얘는 a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요 놈은 뭐가 되냐면 a1 곱하기 r의 2n 마이너스 1승이 돼.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뭘로 묶냐면 a1에 r의 n승까지를 묶어버리시면은 이게 1이고 요거는 r 한 개 남고 그 다음 r 두 개 해가지고 r의 n-1승 이렇게 남게 돼요. 그죠? 같은 방식으로 라지 A3를 잘 보면은 이거는 2n 플러스 1번째 2n 플러스 2번째 해가지고 그 다음 n개면 3n번째까지인데 얘 같은 경우도 A1에다가 R의 2n승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에 이렇게 또 묶이게 돼요. 공통인수 묶어내듯이. 증명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1로 갈 때도 뭘 곱해야 돼요? 달라진 게 얘밖에 없지. 그지? 곱하기 R의 n승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도 바뀐 거는 R의 n승이 R의 2n승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R의 n승만 똑같이 공통적으로 곱하면 돼요. 자, 결론은 뭐야? 새롭게 만들어진 라지 A, 1, 2, 3 얘네들도 새로운 new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죠? 결론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180번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180번에도 AN이 등비수열이라고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SN은 얼마래? 9래. S2N은 36이래요. 그때 S3N을 구하는 거야. 그럼 편안하게 생각해봐요. 이 결국에는 N, 2N, 3N 이렇게 튀는 거니까 간격이 몇 칸으로 동일해? 간격이 N칸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봅니다. 순수하게 써요. A1부터 AN까지는 다 더한 거는 SN이니까 그냥 9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놈이 A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서부터 점점점점에서 A의 2N까지 더한 놈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36이니까 그지? 요 놈은 27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S3N을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 n개 A의 2n 플러스 1서부터 A의 3n까지는 같은 n개씩 덩어리를 묶은 놈이니까 새로운 등비수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했어? 3을 곱했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돼.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81이란 얘기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S3N은 처음부터 3n번째 항까지 다 더하란 얘기지? 그래서 S3N은 9 더하기 27 더하기 81까지 계산하셔야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야 이거? 90, 117? 117. 이게 답이야. 어렵지 않죠?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등비수열과 관련해서도 도형하고 같이 엮여서 문제가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미적분으로 넘어간 놈이 나올 거라서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등비랑 도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등비 수열이 도형으로 바뀌는 상황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여전히 저번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이랑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어떤 도형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1차 함수랑 직선이랑 평행선이랑 동심원 뭐 이런 애들이 있었지. 그지? 근데 등비 수열이 언제 도형이냐면, 생각해봐. 정대가 여기 멀리 있으면 정대가 얼굴이 조그만하게 보이겠죠? 그지? 근데 가까이 가면 어때? 크죠. 좀 커지지. 더 가까이 가면은 더 커지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던 정대랑 여기 있던 정대랑 저 뒤에 있었던 정대는 다 어떻게 생겼어? 다 똑같이 잘생겼어요. 그죠? 아니야, 유도신문 한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호응을 해주니까 고마워. 아무튼 다 닮았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확대되고 축소되는 상황이 있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건 싹 다 뭐야? 닮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2번이구나. 이게 닮음이란 얘기죠. 뭐. 닮음 도형 상황이 나오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근데 여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닮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렀었지? 닮음비 기억나지? 닮음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게 되어 있어? 닮음비를 구하게 되어 있어. 그놈이 곧 공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닮음 나오면 무조건 누구 구해? 닮음비 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높아심에 3번까지 적어버리면은, 아까 전에 등비 수열은 사실 함수로 따지면 무슨 함수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 지수함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수함수 만들어 놓고 갑자기 수열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 그러면은 반쯤 맞춰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무슨 수열이게? 등비 수열일 거야. 그지? 그래서 지수함수가 나오면, 또는 로그 함수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랑 똑같은 거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 3개가 연달아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이랑 이 원이랑 이 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은 다 닮았다? 똑같이 생겼지. 그지? 자, 그때 생각해 봐요. 제일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할 거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할 거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A, 이거를 B, 이거를 X, 이거를 B라고 하면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원끼리 접하고 있으니까 접 이게 보일 거예요. 중심끼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을 평행하도록 요렇게 날리고요. 요렇게 날려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 원의 중심 3마리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겠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조그맣게 끼인 각 있지? 요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길이를 한번 재볼게.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 플러스 X.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좀 재보자. 요 길이.
여기는 뭐야? x-a지. 큰 거에서 작은 반지름 빼면 되니까 x-a.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니? 이게 b니까 b-x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비례식 세워서 하는데 우리는 삼각함수도 배웠으니까 주워 줄게. 우리 삼각함수도 배웠으니까 좀 멋있게 가자. 그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이것분의 이거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a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지. 인정? 응, 인정. 근데 여기서도 사인 세타 볼 수 있지. 그럼 사인 세타가 뭐야? x 플러스 b분의 b마 x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넘기고 넘깁니다. 넘기고 넘기면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b를 곱하면 a 플러스 x에서 b 마이너스 x를 곱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x끼리 만날 때가 x제곱, ab가 만날 때가 마이너스 ab야. 그런데 ab랑 x가 크로스, 섞여서 만날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ax 생기지, 얘들아. 근데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ax 생기지 않아? 사라져. 여기서 bx 생기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bx가 똑같이 생겨. 사라지지.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남는 애는 누구냐면 ab랑 x가 지네끼리 곱해질 때야. ab 마이너스 x제곱. 그지? 넘기고 넘기자. 2x제곱은 뭐야? 2ab야. 2로 나누자. x제곱은 뭐야? ab야. 이게 뭐야? 등비중앙이야.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등비중앙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지? A랑 X랑 B는 반드시 무슨 수열?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냥 이걸 외우고 계세요. 이 증명 과정 자체도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그래서 하늘에서 찍어 누르는 거야. 이를테면 181번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181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뭐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뭐 동글뱅이 막 이렇게 가고 있지. 그지? 에이, 그러면 저 그림이잖아. 그럼 뻔한 거지 뭐. 무조건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근데 원의 넓이 가지고도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반지름이 등비수열이지. 그지? 반지름들이 등비수열을 이뤄야 되지. 그럼 반지름 제곱 파이가 넓이니까 반지름 제곱 요소는 반지름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곱한 거지. 그럼 다시 넓이들도 무슨 수열을 이뤄야 되겠어? 당연히 그냥 등비수열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그냥 등비수열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C2의 넓이가 8이고 C10 욕한 거 아닙니다. C10의 넓이가 2분의 1일 때 C6랑 C8의 넓이를 하래요. 맞죠? 그럼 그냥 이렇게 쓸게요. C2의 넓이를 C2라고 칠게. 이게 뭐야? 8이래. 그지? 그 다음에 C4랑 C6는 몰라. 모르는데 C10 이거 뭐야? C8? C8도 모르잖아. 이런 C10. C10이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지? 일부러 2칸씩 띄었어요. 일부러 2칸씩.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인 걸 알고 있어? 등비수열인 걸 알고 있지? 그럼 2칸씩 띄워도 등비수열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C10에서 C2를 나눠요. 그죠? 그러면은 몇 칸 차이나?
8칸? 그럼 R 8승이야. R 8승은 8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8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6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R 제곱이 있지. R 제곱. R 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칸 뛸 때마다 2분의 1 반배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C4는 얼마겠어? C4 4, C6는 2, C8은 이런 C8은 1이죠. 미안해. 아무튼 이거 두 개 더하래. 그럼 얼마야? 답은 3이지 뭐. 이렇게. 그치? 자, 182번 하나 남았는데 요거 되게 어려워요. 그죠?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요 181번은 등비수열 문제가 완전히 지수함수와 같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까 전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시켜놨죠? 그래서 이게 181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쵸?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이걸 지울게요. 그냥 바로. 182번이야? 미안. 182번. 여러분들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들었던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이해하기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석유자원이 계속 고갈되니까 매년 석유의 양을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 소비된 석유의 양은 그 이전까지 소비된 전체 석유의 양과 같대. 예를 들어 1981년부터 10년간 소비된 석유의 양은 1980년까지 태고적부터 인간이 어차피 석유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980년까지 소비된 전체 석유의 양과 같대요. 밑줄 쳐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밑에 보면 석유 소비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 그치?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을 A, 남아있는 현재 석유의 매장량을 B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겠니? 이거 문제만 봐가지고서는 알 수 있겠어요? 선생님을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래로 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흐른다고 칩시다. 하지만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시간은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게 현재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 개소리고요. 0이라고 칠게요. 0이라고. 그지? 현재야. 현재는 시간이 0 지났을 때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태고적부터 사용된 전체 석유의 양이 얼만큼이야? A래지. 그지? A.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주 끝까지 남아있는 석유의 양은 얼만큼이에요? B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에 석유 매장량은 총 얼만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A 더하기 B인 거야. 그지? A 더하기 B. 그지? 근데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10년 지났다고 칠게요. 10년 지났다고 치면은 10년 지나면, 그지? 요만큼 만에 얼만큼 사용하는 거야? 요만큼 만에 A만큼 사용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10년 됐을 때까지는 A 사용하는 거야. 그지? 이걸 사용량이라고 해볼 거고요. 그죠? 그럼 누적 사용량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누점이 아니라 누적 사용량. 요 요소도 적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10년 동안 사용한 게 A지. 그럼 이때까지 총 사용한 건 뭐야? 2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때까지는 총 사용된 양이 요거니까 2A지. 그럼 그 다음 10년, 그럼 20년 후가 됐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요만큼에서는 얼마큼 사용하겠어? 2A 사용하겠지. 그지?
EA. 그러다가 보니까 20년까지는 10년부터 20년까지 EA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누적 얼만큼 사용하는 거지? 4A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0년 후가 돼요. 그럼 20년까지 AA, EA 사용했으니까 얼만큼 사용한 거야? 4A 사용한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 10년 동안 얼만큼 사용해야 돼? 4A 사용해야 돼요. 그럼 누적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8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누적 사용량을 잘 보면 10년 지날 때마다 몇 배씩 되고 있어요? 2배씩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죠? 그러면 누적 사용량이 10년마다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지. 그지? 이 누적 사용량이 10년마다 2배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4년마다 5배, 3년마다 4배, 10년마다 2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중간고사에서 있었는데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지? 반감기 함수라고 불렀지. 인정? 이거 반감기 함수란 얘기야. 반감기 함수가 어느 함수 파트에서 나왔던 거였어? 지수 함수 파트에서 나왔던 거야. 그지? 그럼 이거를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식은 뭘로 세울 거냐면 총 석유량으로 식을 세울 거야. 자, 아까 전에 지구 전체에 원래 있었던 총 석유량이 얼만큼이라 그랬지? A 더하기 B라며. 그지? A 더하기 B야. 그지? A 더하기 B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돼? 초기 값이 얼마야? A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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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년 만에 2배가 돼야 되지. 그럼 10년 만에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곱하기 10을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다 뭘 쓰면 되냐면 2에 10분의 X승을 쓰면 됐었어. 기억남 안 남? 요 기억남? 그래야 현재 스코어 0일 때 0년 지나면 얼마 되는 거야? 그냥 A만 되는 거고 현재 A만 사용했잖아. 10년 지나면 2A, 20년 지나면 2의 제곱 4A, 30년 지나면 8A. 딱 맞아 떨어진다고. 맞아? 기억나지? 요거 기억나지? 여기 지수 요렇게 써야 되는 거. 그치? 그럼 이게 요 상황이,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사용된 총 석유량이 지구 총 매장량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연수가 되겠지. 괜찮아? 그치? 그럼 이것만 풀면 돼. 그럼 양변을 일단 A로 나눠버리자. 그러면은 2의 10분의 X승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니까 양변을 밑이 몇인 로그를 잡아요? 밑이 10인 로그를 잡죠. 그러면은 10분의 X의 로그 2의 2니까 이꼴 로그 2의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최종 답이죠? X는 10을 곱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돼서 요걸 찾는 거예요. 만만한가요? 만만하지 않은가요? 솔직하니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돼. 고생했어요. 원리합계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숙제에서도 원리합계는 빼야 돼. 고생했다.